안녕하세요. 오늘은 파리지 한복판에 왜 고대 이집트 오벨리스크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유물하고 떠오르는 것 하면 아마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더불어 오벨리스크도 5순위 안에 들 것이라 봅니다. 사실 오벨리스크의 본래 이름은 벤벤입니다.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고대 그리스인들이 붙인 이름인 것처럼 당시 그리스인들이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수직형 기념물을 쇠꼬챙이에 닮았다 하여 꼬챙이의 그리스 말인 오벨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본래 이름인 벤벤은 현창이라는 의미입니다. 플러스면 빛을 발하며 나타난다는 뜻인데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의 태양신 숭배를 형상화한 기념물인 겁니다. 아마도 태양의 직사 광선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벨리스크 표면에는 상형 문자들이 전면에 가득한데 모두 당대 파라오의 업적을 칭송하는 내용들입니다. 파라오 자체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으니 이 오벨리스크는 하늘의 태양신을 기리는 숭배물이자 지상에 살아있는 태양신인 파라오의 위협을 기리는 기념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 있어야 할 유물이 왜 생뚱맞게 프랑스 파리에 세워져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19세기 초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집트의 지배자의 외교 스타일 때문입니다. 무함마드 알리는 1804년부터 1849년 거의 반세기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던 최고 권력자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명목상 오스만 제국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독립국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오스만 제국은 점점 파멸에 이르고 있고 언젠가 내가 오스만 제국의 폐허 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말은 그의 야망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애초에 프랑스군의 이집트 철수 이후 생긴 권력 공백기를 기회 삼아 본인의 실력으로 권력을 쟁취한 것이라 사실상 오스만 제국과 차별적인 새로운 술탄 왕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새로운 왕국의 영속성과 본인의 야망의 실현을 위하여 무함마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유럽 문명 따라하기 정책을 시작합니다. 흔히 그를 두고 이집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19세기 초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고대 유물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지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도 탐욕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함마드는 역으로 이런 영국과 프랑스 상호 간 견제에서 어부지리로 생긴 권력의 밸런스를 이용하여 근대화 운동을 추진합니다.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영국과 프랑스의 우호 관계 유지와 자본 유치, 기술자 초빙 등 정치적 협상에 있어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집트 고대 유물들이었습니다. 무함마드 알리가 문화재 보존 가치를 보는 해안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지만 애초에 당시 이집트 국내에 문화재라는 개념이 희박했을 뿐더러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 시각에서 고대 유물들은 그냥 7세기 무함마드의 이슬람교 창시 이전 이교도들의 자취에 불과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래 피라미드는 핑크빛의 대리석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 지역 이슬람인들이 건축 자재로 써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상층부에만 일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대 유물들은 국익 증진이라는 경제 논리 속에 유럽으로 유출됩니다. 지되었던 무함마드 알리에게 이집트 고대 유물들은 영국과 프랑스와의 정치 협상에 있어 최고의 도구들로 쓰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영국, 프랑스에 뒤처져 있지만 유일하게 고대 유물들만이 절대 우위에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모두 고대사에 있어서는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국력이 성장할수록 타 국가의 고대 유물들에 대한 탐욕은 증가해 나갑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고대사 콤플렉스를 메꾼 방식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과거 인류 문명의 선두주자였던 고대 유물들을 가져와 본인들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로마 등 고대시대의 인류 문명의 발달을 책임졌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세계사를 만든 겁니다. 즉 영국이든 프랑스든 자기네 고대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니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등지에서 발달했던 지역적인 고대 문명을 보편화시킨 다음 인류 역사 곧 문명의 흐름은 현재 유럽 백인들에게로 넘어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그들만의 세계관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때 각지에서 약탈해온 고대 유물들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이 바로 오벨리스크였습니다. 일단 그 웅장한 크기와 하늘로 치솟는 수직감이 주는 기물적인 요소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서유럽 문명의 조상격인 로마인들이 오벨리스크를 운반해와 국가 권력의 상징물이자 황제의 기념물로 활용해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도 각자 로마 문명의 계승자라는 의식이 있었기에 이 전통을 답습합니다. 사실 프랑스는 이미 아를 지방에 로마인이 남기고 간 오벨리스크를 1676년 프랑스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을 칭송하기 위한 기념물로서 다시 세웠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고대 유물 중에서도 오벨리스크가 무함마드 알리의 대유럽 외교 정책에 있어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1828년 프랑스 해군선 장관 오세 남작이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를 가져오지 않는 한 아무리 파리에 궁전과 대중시설들이 있더라도 로마의 화려함에 범접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국왕에게 한 말을 통해 프랑스의 오벨리스크에 대한 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래 무함마드 알리는 샤를 10세 전임자인 루이 18세와 거래를 할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바늘이라는 별명을 가진 오벨리스크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대 유명한 이집트 학자 샹폴리옹이 샤를 10세한테 룩소르 신전 것이 더 가치가 뛰어난 것이라고 해서 이듬해 룩소르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룩소르 신전 앞에 두 개의 오벨리스크가 있었는데 보존 상태가 더 좋은 오른쪽 오벨리스크를 먼저 옮겨 1836년 현재와 같이 콩코르드 광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장소로 콩코르드 광장이 선택된 것도 그 자체로 역사가 깊습니다. 이 장소가 보여주는 역사는 말 그대로 기억과 망각 간 투쟁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 광장은 루이 15세의 기마상이 세워졌던 곳으로 부르봉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 선전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면서 또 다른 정치 선전의 장이 탄생합니다. 이곳이 바로 혁명 당시 기요틴이 설치되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등 앙시앙 레짐의 모가지를 잘라버린 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존 루이 15세 기마상은 진작에 파괴되었고 광장 이름은 혁명의 광장이라 불러집니다. 하지만 혁명의 시대가 낳은 권력 공백기 최대 수혜자인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한 다음에는 혁명의 기억들을 망각시키기 위해 샤를마뉴 대제 동상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유럽 연합의 상징으로 샤를마뉴 대제가 사용될 정도로 그는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서 나폴레옹은 자신이 샤를마뉴 대제의 뒤를 이은 새로운 유럽의 패자임을 과시할 목적으로 동상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그 계획은 무산되고 프랑스는 다시 부르봉 왕조가 부활합니다. 부활한 부르봉 왕조 역시 나폴레옹의 광장의 혁명 기억 지우기 작업을 답습하여 이곳 이름을 루이 16세 광장이라 명명합니다. 혁명의 기억을 희석화시키고 야만적인 혁명에 의해 비참하게 희생당한 루이 16세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켜 대중기억으로 고착화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1830년 프랑스 역사가 7월 혁명으로 또 한 번 요동칠 때 광장은 다시 기존 부르봉 왕실의 기억들을 없애고 다시 혁명 정신을 기억시키기 위한 정치선전장으로 이용됩니다. 이때 광장 이름이 헌장의 광장으로 바뀝니다. 1830년 샤를 10세가 의회제도, 언론의 자유, 선거법 등 왕조를 부활시켜주는 대가로 정한 1814년 헌장의 규칙을 깨자 대중들이 폭발해 7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헌장의 정신, 곧 혁명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자는 의미로 헌장의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1830년 7월 혁명으로 탄생한 올레앙 왕조 루이 필리프가 시간이 좀 흐르자 은근슬쩍 이 광장을 자신을 위시한 왕실 권위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쓰려고 했다가 이것이 대중들을 자극하여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오벨리스크가 도착합니다. 애초에 오벨리스크를 어디다가 세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파리시는 이곳에다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광장의 이름을 오늘날처럼 콩코르드, 곧 조화, 화목의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거의 반세기 다 되어가는 혁명의 기억과 왕조의 기억과 한 싸움을 그만 끝내고 시민과 왕실이 서로 화목하여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 합심해 나가자는 상징적인 장소로 재탄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벨리스크는 인류 문명 그 자체를 의미하고 파리시 한복판에 세워짐으로써 현재 프랑스가 그 인류 문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다는 그 당시 프랑스의 민족주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끝으로 현재 오벨리스크를 떠받치는 대자는 옴결 시 프랑스가 새로 제작한 것이지만 본래는 개코 원숭이가 장식되어 있는 대자가 원본입니다. 개코 원숭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의 숭배자로 여겼던 동물로 태양신의 칭송물인 오벨리스크의 성격을 강화시켜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리시에서는 개코 원숭이의 노골적인 음경 부분이 안유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여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원본 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벨리스크들은 오늘날처럼 태양신 숭배라는 본래 기능들은 전부 사라지고 근대 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과시하는 석조물로 전락해버립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